야, UMPC 리뷰를 몇 개 했었는데 드디어 UMPC의 조상격인 제품을 드디어 리뷰를 하게 되었네. 야, 글씨도 다 지워지고 이렇게 딱 봐서는 괜찮은데 여긴 또 왜 이러지? 처음에 가져왔을 땐 괜찮았는데 여긴 또 왜 이래? 리브레또 정말 가지고 싶었던 제품을 구하게 됐는데 리뷰 겸 수리를 해야 되겠구나.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드디어 UMPC의 선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리브레또 110CT라는 제품을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200~300만원 가격에 나온 제품이라 그 당시에는 정말 그야말로 써볼 엄두도 못 냈던 그런 제품인데 최근에 와서도 구하기 쉽지 않은 제품이죠. 네, 중고로 우연찮게 구했는데 구했을 당시에는 컨디션이 괜찮았는데 제가 리뷰하기 위해서 몇 번 사용하다 보니까 다 부러졌습니다. 네, 서칭을 좀 해보니까 거의 사용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거의 다 크랙이 생겨서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계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재질이 내구성이 좋은 재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그야말로 박스채로 보관하고 있는 분들 외에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기기는 아마 요즘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도 사왔을 때는 크랙 같은 거 별로 없었는데 지금 쓰다 보니까 부품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네, 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 리브레또는 도시바에서 1996년에 리브레또 20이라는 모델로 시작해서 이것은 2년 뒤인 1998년도에 나온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24년이나 지난 제품이기 때문에 강도가 좋게 나왔다면 잘 버텼을 텐데 이런 플라스틱 재질이 그렇게 높은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열었다 닫을 때마다 부러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리브레또 L 시리즈가 나와서 L5까지 나왔고 2005년부터는 U 시리즈가 마지막으로 리브레또 W100 이건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듀얼 스크린 태블릿으로 나왔지만 바로 단종돼 버려서 지금은 중고 매물 정말 가격 비싼 그런 제품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리브레또 초창기 모델 중에서 완성도가 높은 제품 중에 하나인 110CT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0CT 모델의 사양을 잠시 살펴보면 CPU는 펜티엄 233MHz 메가입니다. 메가. 그리고 램은 32 그리고 64메가 램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스크린은 7.1인치 800×480 디스플레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OS로는 윈도우즈 98 또는 윈도우즈 NT가 설치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현재 독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kg이 넘어가는 닫으면 안 되죠, 여기. 자, 이게 지금 이런 모델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오래된 모델 중에 스프링 훅이 있어서 여기 걸려서 딱 열리는 걸 방지해 주는 건데 이게 한 번씩 지금 열리고 닫힐 때마다 여기를 지금 부러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닫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독에 나사도 이렇게 다 빠지고 PCM-CIA 슬롯 열고 닫는 것 같은데 1번은 작동이 되는데 0번은 어디서 또 부러진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자, 이 독을 연결하면 이렇게 VGA 그리고 프린터 포트 이런 포트들이 연결이 되고 PS2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있습니다. 야, 여기 지금 난리 났네요. 할 때마다 지금 부러지고 있어서 다치면 안 되는데. 이 본체만으로도 1kg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간신히 1k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89g. 네, 89g이 오버가 되네요. 1kg에서. 미니지만 미니가 아닌 정말 무거운 제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UMPC들 한번 지금 제가 리뷰한 것들이 꽤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다 무게를 달아보면 523 거의 2배죠. 거의 이건 아직 리뷰하지 않은 삼성 제품 700 고진샤 965. 이 고진샤 제품도 정말 내구성이 좋지 않기로 유명한데 이 제품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부러지거나 그런 데는 없는데 이 제품은 정말 난감하네요.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 고진샤 네, 이 정도 사이즈. 네, 소니 UX 시리즈는 정말 지금 봐도
작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다 리뷰했던 제품들이 되겠고, 자, 이제 뭐 사이즈, 무게까지 알아봤고, 한번 부팅을 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뭐 개조할 수 있는 부분이야 뭐 하드 드라이브 정도 되겠고, 그리고 이런 부러진 부분들 뭐 어디까지 제가 수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보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지금 보시면 포인팅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여기 마우스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 있고, 클릭은 이렇게 뒤에서 좌클릭 우클릭을 이렇게 컨트롤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배터리는 뭐 역시 배터리는 없네요. 배터리가 뭐 지금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자, 그래서 아답터를 한번 연결하고, 네, LED가 다 들어오고, 네, CMOS 배터리도 아마 갈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 윈도우 98 부팅음입니다. 네, 이 포인팅 디바이스는 정말 불편하네요. 진짜 네, 정말 불편합니다. 네, 와, 정말 움직이는 게 정말 불편합니다. 야, 그 작은 드라이브를 또 두 개로 나눠 놨습니다. 여기는 지금 1기가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2기가? 스펙상으로는 4점 몇 기가로 나와 있는데 2기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나눠 놓은 것 같네요. 네, 뭐 몇 가지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 정말 느린 CPU이지만 윈도우 98 자체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네,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이건 뭐죠? 윈도우 98? 네, 튜토리얼. 인터넷 연결, 뭐 시스템 관리 마법사. 네, 뭐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거의 빠져나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기가 이 정도 보시고, 부팅은 1분 이상 걸렸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반응 속도 같은 거는 뭐 워낙에 가벼운 OS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파이어폭스 여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긴 하는데, 랜 카드는 이렇게 PCM CIA 형식으로 나온 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B 단자가 없기 때문에, 네, 확장 슬롯에도 USB 단자가 없기 때문에 파일 옮기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고, 하드 드라이브 읽는 소리가 막 딱딱거리는 게, 하드 드라이브도 나가기 지금 일보 직전인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끄고 수선을 어느 정도 해놓고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스 모드에서 시스템 다시 시작. 이거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네, 시스템 종료. 이거 사용하기도 정말 불편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셨고, 이 지금 닫으면 안 되니까 닫지 않은 채로 빨리 분해를 해서 한번 열어보고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다 박살나고 난리 났습니다. 야, 여긴 것 같은데. 와, 거의 뭐 박살나기 일보 직전인데 이거 큰일 났네요. 야, 완전 진짜 박살이 났는데요. 와, 이거 어떡하지? 와,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정말. 네, 뭐 메인보드는 상당히 심플합니다. 여기는 이제 뭐 손댈 일이 없고 거의 뭐 가루가 되는 수준으로 부서져서, 야, 난감합니다. 상당히. 와, 네, 이렇게 완전히 다 분해를 했는데, 와, 이런 부러진 조각들 보니까 난감하네요. 이걸 과연 어떻게 붙여야 될지. 뭐 에폭시 퍼티 그리고 3D 펜으로 보강을 할 계획이긴 한데 어디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부 부러진 부분에서는 강력 본드 흔적이 있는 걸 보니까 판매한 주인도 거의 부러지기 직전까지 사용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판매 전에 붙여가지고 판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제가 사용하자마자 와장창 이렇게 뭐 그냥 다 부러져 버렸는데, 뭐 어떻게 붙여봐야죠. 뭐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럼 한번 이제 에폭시 퍼티 그리고 3D 펜으로 뭐 되는 데까지 한번 복원을 해보겠습니다. 도색까지는 하기 어렵고 뭐 그 정도까지 해봐야 되겠죠. 네, 기왕 분해한 김에 써멀 패드도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마 추가 램이 장착되는 슬롯 같습니다. 네, 이게 아마 시모스 배터리, 여기가 시모스 배터리인 것 같은데 지금 뭐 구할 수도 없고. 야, 네, 뭐 요거 보면 예전에 판매하던 리브레토용 시모스 배터리 뭐 사진을 보고 대충 극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사진을 보니까 네, 이쪽이 플러스인 것 같습니다. 이쪽이 플러스. 아마도 흰색 선은 마이너스랑 같이 접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같이 나오는 걸 보니까 두 개를 같이 접지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만질 때마다 과자 조각처럼 부서지는 이 본체 에폭시를 이용해서 이 정도까지 복원을 했는데 네, 그래도 좀 불안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조금 더 움직이다가 또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깨진 부분도 아직 몇 군데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3D 펜으로 한번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색깔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이렇게 깨져 있는 것보단 낫기 때문에 강도도 조금 증가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한번 3D 펜을 이용해서 마지막 마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독도 분리를 했습니다. 원래 뭐 독은 분리할 일이 없었는데 PCM CIA 카드를 빼내는 레버가 고장이 나서 열어보니까 이렇게 이쪽에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3D 펜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작동이 이제 잘 됩니다. 자, 이제 뭐 하는 김에 배터리까지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분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틈을 벌려야 되는데 뭐 히팅건으로 하기에도 또 내부에 배터리가 있어서 위험하고, 뭐 히팅건까지는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안전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속 같은 걸로 이 안에 벌리다가 배터리를 찌르면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네, 이렇게 살짝 벌어지죠. 여기 보시면 피크 같은 걸로 벌려주는 게 좋습니다. CGR 17670, 18650이 아니고 17670HC, 거의 구할 수가 없는 제품 같은데, 이게 보시면 18650하고 길이는 같은데 높이가 다릅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에 네, 이렇게 못 들어가겠죠. 배터리도 완전 방전된 거라서 뭐 할 수 없죠. 뭐 이거 뭐 어차피 쓰지도 못하는 배터리인데 잘라서 자, 이렇게 이런 거 날카로운 거 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배터리 찌르는 순간 바로 불길이 치솟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직렬 연결이네요. 직렬 연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직렬 연결이네요. 네, 이렇게 뭐 여러가지 작업을 해 주었습니다. 배터리 개조를 하지 못한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내구성은 갖추게 되었는데 좀 모양은 좀 그렇습니다.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했고, 네, 독도 이렇게, 이제 여기도 이렇게 깨질 일 없이, 네, 처음에는 뭐 열 때마다 조금씩 깨졌는데 네, 잘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에폭시 그리고 3D 펜 뭐 이런 걸로 떡칠을 했지만 네, 뭐 이렇게 멀리서 보면 티는 안 납니다. 여기가 좀 그렇지만 이 당시에 나온 정말 잘 만든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내구성이 이렇게 떨어질 줄은 아마 만든 사람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보면 뭐 여기도 이렇게, 아이고 여기도 있고 여기는 원래 없었는데 또 열다 닫다 하다 보니까 여기도 깨졌습니다. 뭐 점점 더 깨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 여기도 크랙이 같고, 와 정말 크랙이 뭐 할 때마다 분해할 때는 과자처럼 부서졌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텅 비어서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이 뭐가 돌아가다가 멈추는 소리는 화면도 안 나오고
하드 드라이브를 읽다가 못 읽는 것 같은데, 원래 그러면 뭔가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디스플레이까지 나갔네요.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일이. 이렇게 노트북 분해해서 살짝 손보고 다시 닫았을 때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는 또 처음 있는 일이라서 저도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뭔가 여기 케이블이 잘못됐는지, 어쨌든 제가 중간중간 고치면서 뭐 닫기 전에 한 번씩 켜봤을 때는 됐었는데, 이쪽에 에폭시 바르기 전에 한번 테스트했을 때는 됐었는데 다 닫고 나니까 아예 뭐 안 들어오네요. 아마 내부 기판도 내구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재조립을 하면서 어딘가에 뭐 기판에 크랙이 갔다던가 뭔가 떨어져 나갔다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소리 나고 뭐 난리 났네요. 네. 다시 열어서 뭐 수리한다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고장 나는 건 저도 처음이라서. 이 컨텐츠를 딱 요 전까지만 찍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컨텐츠 내보내면 안 되겠다, 이거,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원래대로라면은 이 CF 카드에 윈도우 98을 복사해서 CF 카드를 ID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이 슬롯을 이용해서 뭐 하드 드라이브까지 교체를 해주고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뭐 CMOS 배터리 교체했고 노트북 배터리는 교체를 못했고 하드 드라이브까지 이걸로 교체까지 해서 사용하면은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게임까지 하고 영상을 완료하려고 했었는데 뭐 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상도 그냥 파기하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분해하기 전에 한번 사용하는 것도 보여드렸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 오래된 그리고 레어한 이 노트북의 마지막 장면을 담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사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조를 하다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가버리게 되었네요. 뭐 이 노트북의 내부도 보셨고 죽는 것까지 보셨으니까 영상은 어떤 게 더 조회수가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 살려놓고 게임까지 했으면 아마 더 조회수가 높았을 텐데, 노트북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영상도 또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파기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